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 지역이 과연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사업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스피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지역이 위치가 좋아도 스피드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답보 상태이고 또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엮이게 되고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이런 불안감, 그 다음에 이런 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지역의 사정이 어떤지를 물론 현장에 가서 알아보는 것들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먼저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뭔가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손을 덜 쓰면서 미리 좀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는 여기서 알아본 것을 내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뭐 것을 통해서 알아본 것을 현장에 가서는 약간 확인 사살하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은 먼저 각각의 그 지자체마다 그 관련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서울시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여기에다가 뭐 검색창 어디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따로 인터넷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뭐 클린업 시스템 해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그래서 클린업 서울 go.k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아마 요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정보 공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보 공개 현황을 딱 클릭을 하면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그러한 지자체, 서울시에 25개 지자체 자치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자치별로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보면 전체 추진 주체 구성 전 45개.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아직 추진이 승인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자체도 결성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이 102개. 그 다음에 조합 이상 같은데 조합,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이미 착공을 했거나 이주 철거를 했거나 또 이미 준공이 돼서 뭐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뭐 청산을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뭐 이런 데가 한 469군데 있어서 토탈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뭐 다른 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 이게 토탈 616개예요. 그래서 전체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런 클린업 시스템에 의하면 61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각각의 내용들을 살짝 따져보면 뭐 강남구다. 그 다음에 사업구분은 재건축이다. 그 다음에 사업장 명칭이 나와요. 여기 보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돼 있고요. 진행단계 이정고시. 이정고시면 이제 등기까지 다 간다라는 이런 뜻이니까 뭐 많이 간 거죠. 이미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치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를 누른다. 그러면 영등포구에 이런 여러 가지 동네가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 있는 내용들 중에 영등포구에 몇 개냐? 전체가 65개다. 그래서 추진주체 구성 전이 28개, 추진위원회까지 간 것이 12개, 조합 설립 이상된 데가 25군데. 그래서 토탈 65개소가 이제 진행 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보면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사업 구분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이 사업의 방식이 재건축이냐 또 쭉 내리면 도시환경 정비냐. 도시환경 정비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의 어떤 그런 내용이죠. 도시환경 정비라는 거는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다.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이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최근에는 이게 뭐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재개발로 모두 다 편입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 페이지를 갖다가 뭐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또 신길 2구역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신길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커졌는데요. 예, 되어 있어서 뭐 신길동 190번지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진짜로 잘 가는지 살아있네 죽어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려면 조합의 홈페이지를 눌러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에 보기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면 예, 화면이 바뀌면서 신길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지사항 전체 공지 추진위 조합장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시청 이렇게 돼 있고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안내 있는데 요거 말고요. 아래쪽을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최근 공개 자료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예? 밑줄 쫙 적으시고 최근 공개 자료 있는데 이 최근 공개 자료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제3차 이사회 개최 공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신길 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제1차 대의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신길 2구역 어쩌고저쩌고 조합 설립 인가서 그 다음에 이 조합 운영 시스템 뭐 그 다음에 뭐 2020년 6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날짜들을 보세요. 생성일. 그래서 발생일이 2020년 7월 17일 2010년 7월 7일 2020년 6월 30일 2010년 7월 7일, 2020년 6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현재는 여기가 2007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8월 24일 날. 근데 조합 설립된 거는 2020년 올해 3월 4일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공개된 이 최근 공개 자료는 조합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 올린 이 공개 자료들이 가장 최근 거란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자, 이 조합은 현재 잘 굴러간다? 잘 추진된다?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하, 이 조합이, 이 구역이 잘 굴러가는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이 있는데 이런 최근 공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전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답보 상태이니까 이런 곳에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검토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돈이 묶이고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완전히 거기가 재개발이었던 지역 또는 재건축이었던 지역이 처음으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쳐다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방식들이 있잖아요. 방식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면 추진 경과들이 있는데 이건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 재건축이 할 만한 지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 검사라든가 노후도 진단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그때부터 정식 구역이 돼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어서 조합의 약간의 사전 단계인 어떤 그런 모임 그 다음에 그런 약간 주체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빰빠라빰빰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정식 조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 단지 계획, 몇 세대 지을 건지, 몇 동을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서 이제 뭐 동호수 추첨도 하고 철거, 착공 신고, 일반 분양,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청산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요. 아마도 너무 좀 이 앞쪽에서 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기다리는 세월이 아무리 그 동네가 좋아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뒤쪽이면은 또 요즘 전매 제한이라든가 조합원지 양도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중간 단계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늦지도 않고 뭐 아니면 너무
또 그 초창기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어떤 일 없이 또는 너무 그 뒤늦게 이미 다 오를 만큼 오른 이런 정도가 아닌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결단코 사업 시행인가 이때쯤이면 거의.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투자할 때 가장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이 어떤 거겠어요? 시청자분들. 예. 그렇죠. 당연히 하다가 멈추거나 서버리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사업 시행가 됐든 관리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시행가가 강추인데 만약에 이때 갔더니 또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이때 갔더니 뭐 사업 시행가 갔더니 뭐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뭐 더럽게 비싸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딱 한 단계 위에 어디 한 단계 위에 요 정도 요 정도 예. 뭐 한 뭐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 정도 요때쯤이면 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때면은 좋은데 너무 좀 비싸다 그러면은 그 바로 직전 단계인 조합 설립 중. 물론 조합 설립 됐어도 상당히 가격은 뭐 비싸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조합원 자격이 되어서 또 물론 이제 이때도 분명히 조합원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고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 받는 사람보다는 좀 쌀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요때 시점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해당 구역을 이제 샘플로 해서 보긴 했지만 이렇게 사업 추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지역들 가서 현장 임장 가시고 현장 답사 가셔서 괜찮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사볼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 내에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서 입지도 좋고 역도 가까운 곳에서 유일하게 내가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은 아직까지는 틀림없으니 이런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국한한 내용이긴 했으나 다른 내용 지역들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추후에 다른 컨텐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참 맞아. 그리고 꼭 현장 가셨을 때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어떤 지역 가면 뭐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입지도 비슷하고 단지 규모도 비슷하고 하다. 그 다음에 사업 진행되는 속도도 스피드도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서 이거 물어보세요. 해당 지역의 조합원 수하고요. 대비 짓는 세대 수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추가 분담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합원 수 대비 비슷한 지역의 조건이다 하면 짓는 세대 수가 많을수록 즉 새로 짓는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반 분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 조합의 사업이익이 늘어나고 조합의 사업이익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해당 지역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현장 가셨을 때 임장 답사 가셨을 때 뭐 매물을 알아본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스피드와 그 다음에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예정 세대수의 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괜찮은 그러한 지역들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꼭 알아보시자라는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당부드렸고요. 추후에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다른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